예로부터 집안은 곧 사람의 마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방 안도 어지럽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방 안도 깨끗하다고 하지요. 예전에 시골에 사시던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부엌에 칼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가족 사이가 다툼이 생기고 현관이 지저분하면 손님도 복도 안 들어온다. 이렇듯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집안의 흐름이 곧 사람의 삶과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집이 편안하고 밝아야 우리 가족의 삶도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지요. 그만큼 집안에 두는 물건 하나만 바꿔도 좋은 기운이 흘러들어오고 복이 들어온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집안에 두면 복을 불러들이는 물건 7가지와 반대로 집안에 두면 기운을 떨어뜨리고 사람 마음까지 지치게 만드는 물건 7가지를 모두 살펴봅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내 집은 어떤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집안에 두기만 해도 복을 불러들이는 물건 7가지입니다. 첫째, 맑은 물이 담긴 항아리나 작은 분수입니다. 잘 되는 음식점이나 고급 호텔을 가보면 꼭 보이는 것이 있죠. 바로 물이 담긴 항아리나 조그만 분수입니다. 그냥 인테리어 소품이 아닙니다. 그 안엔 풍수의 지혜가 담겨 있지요. 풍수에서 물은 재물과 행운을 상징합니다. 물 흐르듯 돈이 들어온다는 말도 여기서 나왔지요. 집안 한켠에 작은 물병이나 투명한 유리 항아리 혹은 인테리어용 미니 분수를 놓아보세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고 집안 기운도 차분하게 가라앉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물은 늘 맑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 며칠째 갈지 않은 탁한 물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불러온다고 하지요. 사흘에 한 번씩만 정성껏 물을 갈아주면 복도 흐르는 물처럼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둘째, 건강한 화초나 꽃입니다. 시든 화분이 베란다에 오래 두어지면 괜히 기운이 꺾인 것 같은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초록 식물은 그 자체로 생명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금전수, 행운목, 대나무 같은 식물은 이름부터가 복을 부르지요. 거실에 초록 식물 하나, 부엌 창가에 싱그러운 꽃 한 송이만 있어도 집안에 활기가 돌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꽃을 돌보는 손길, 잎을 닦아주는 그 정성이 곧 복을 부르는 행동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밝은 빛을 주는 조명이나 양초입니다. 풍수에서 밝은 빛은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는 도구입니다. 요즘 LED 조명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신다면 은은한 스탠드나 촛불, 향초 등을 활용해 보세요. 특히 하루의 피로를 풀고 쉬는 공간인 거실이나 침실엔 노란빛이 도는 조명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집안 분위기까지 따뜻해집니다. 예전 어른들은 촛불 아래에선 헛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불빛 하나에도 기운과 의미가 담겨 있는 셈이지요. 네 번째는 원형 거울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특히 원형 거울은 풍수에서 온전함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거실 벽이나 복도, 화장대 위에 원형 거울을 걸어두면 집안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고 가족 사이의 관계도 더욱 원만해진다고 전해집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죠. 현관문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거울은 피해야 합니다. 복이 들어오다가 되돌아 나간다고 해요. 또한 침대 근처의 거울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과 마음이 회복돼야 하는데 거울이 에너지를 흐트린다는 믿음이 있지요. 그리고 거울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끼면 복이 흐려진다고 해요. 다섯 번째, 붉은색 장식입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복과 건강, 열정을 상징하는 색이었지요. 옛날에는 대문에 붉은 글씨로 행운, 부귀 같은 글귀를 써붙였습니다. 새해가 되면 붉은 봉투에 세뱃돈을 넣는 전통도 같은 맥락이에요. 집안에도 작은 붉은 소품을 하나 두어보세요.
쿠션, 도자기, 붉은 꽃 그림 같은 것을 눈에 띄지 않게 살짝 배치해도 집안의 기운이 밝아지고 운이 열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섯째, 풍경입니다. 바람종이라고도 하죠. 맑은 소리가 집안 기운을 맑게 한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찰이나 고택에 달린 풍경이 울릴 때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고 경건해지는 느낌 받아보셨죠? 이건 단순히 소리 때문만이 아니라고 해요. 맑은 음은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복을 불러오는 에너지의 파동이 된다고 합니다. 창가나 베란다, 현관문 근처에 달아두면 바람이 불 때마다 청아한 소리가 울리며 집안에 좋은 기운이 머무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셈이지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풍경의 재질은 유리나 금속이 좋고 소리가 너무 크기보다는 은은하게 울리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정갈한 밥상과 과일 바구니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기운이 모이는 곳, 그건 바로 식탁이지요. 집안의 기운은 결국 밥상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정성껏 차린 밥상,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복을 불러들이는 상징입니다. 집안 한쪽에 과일 바구니를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밝은 기운이 감돈다고 전해집니다. 밥상머리에서 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집안에 두기만 해도 기운을 떨어뜨리는 물건도 있겠죠. 버리지 않으면 복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끔은 정리하는 것이 운을 부르는 첫걸음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을 막고 사람의 마음까지 지치게 만드는 물건들을 반드시 피하라고 하지요. 집안에 두면 운이 막히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고장난 시계입니다. 시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 곧 삶의 흐름과 운의 흐름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시계가 멈췄다. 그건 집안의 시간도 멈춘 것과 같다고 풍수는 말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댁에는 예전에 쓰던 벽걸이 시계나 탁상 시계가 아직 걸려있는 경우가 많지요. 시계가 멈췄는데 그냥 놔뒀어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멈춘 시계는 기운의 순환을 방해하고 집안의 흐름을 막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장난 시계는 과감히 버리거나 고쳐서 다시 작동하게 해주세요. 특히 거실이나 안방에 있는 시계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깨진 그릇이나 유리컵입니다. 깨진 그릇 하나, 금간 컵 하나쯤은 아깝다며 그냥 쓰시는 분들 많지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이 가족 간의 관계, 건강, 재물운까지 금가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릇이 깨어진 집은 마음도 깨어진다. 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특히 음식을 담는 그릇은 복과 정성이 깃든 그릇이어야 하지요. 깨진 그릇에 밥을 담으면 복이 새어나간다고까지 합니다. 그릇을 정리할 땐 깨끗하고 온전한 것만 남기세요. 애착이 가더라도 금이 갔다면 정리해주는 것이 집안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시든 꽃과 말라버린 화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꽃과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들어버린 꽃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죽은 기운이 집안에 머문다고 해요. 죽은 나무가 있는 화분을 버리기 까다롭다고 집에 방치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이럴 때는 빨리 흙을 갈아주거나 새싹을 키우시고 말라버린 식물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 보관이 용이하다고 드라이플라워, 꽃다발이나 화분을 많이 선물하는데요. 이미 말라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복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초록이 집안의 기운을 살려줍니다. 너무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깨끗이 정리해보세요. 네 번째, 필요 이상으로 쌓인 신문과 잡지입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신문이나 잡지 등의 종이들을 집안에 쌓아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래된 종이 더미는 먼지를 쌓이게 하고 집안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이 집안의 흐름을 막고
사람의 생각도 무겁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읽지 않는 책이나 잡지는 빨리 정리하고 꼭 필요한 책만 남기시는 게 마음을 가볍게 하는 지혜입니다. 1년 넘게 안 본 잡지, 자료는 과감히 버리세요. 꼭 필요한 정보는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종이는 최소화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답니다. 다음은 집안에 두는 인형이나 가면입니다. 풍수에서는 특히 사람 얼굴을 닮은 인형이나 가면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밤에 보면 괜히 무섭기도 하지요. 풍수에서는 이런 인형이나 가면이 사람의 정신 에너지와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쓰던 인형이 아니고 의미 없이 전시된 장식이라면 밝은 색의 풍경 사진이나 자연 그림으로 교체해 보세요. 집안 전체 분위기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6번째는 오래된 신발입니다. 현관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머무는 곳입니다. 현관으로 복이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죠. 그런데 달아빠진 신발, 오래 신지 않는 신발이 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해요. 신발은 길을 의미합니다. 현관에 신발이 엉켜 있거나 낡은 신발이 쌓여 있다면 운의 흐름이 막히고 복이 들어오는 문이 닫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은 다음 해에도 신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괜히 아까워서 혹은 그냥 귀찮아서 쌓아두기만 하지요. 오래된 신발은 기부하거나 정리하고 현관 바닥도 자주 물 청소해 주세요. 깨끗한 현관은 복을 맞이하는 문입니다. 7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입니다. 선풍기나 라디오 등등 고장난 전자제품 꼭 하나씩 있죠. 버리기도 까다롭고 추억도 있어서 버리기도 싫어하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이런 고장난 전자제품은 집안의 에너지를 정체시키고 불필요한 먼지와 전자파까지 더해져 건강과 기운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쳐서 쓸 게 아니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집안 기운을 맑게 하는 방법입니다. 집안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에서 맑은 기운은 머물 수 없고 쌓아둔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에도 짐이 쌓이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복이 들어온다. 지금 당장 집안 한 켠을 바라보세요. 혹시 있어서 불편한 물건은 아닌지. 그 하나만 정리해도 복이 스며드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안에 두면 복을 불러들이는 7가지 물건과 기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7가지를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들어보면 또 다 그럴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오래되고 쓰지 않는 것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쓰고 숨쉬는 물건들로만 정리해도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 집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지죠. 날씨가 선선해지는 지금,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 한 구석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집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나가던 복도 우리 집으로 굴러 들어올 수 있도록 작은 노력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제 영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다행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